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 다행히 1% 넘게 오르면서 한시름 덜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은 물론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그리고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협의 불발까지 오늘도 장 마감 이후에 각종 악재들이 쏟아져 나와서 내일장 대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격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이 시장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 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0% 천용화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 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1000% 전문가입니다. 오늘 목요일 제가 다시 찾아왔는데,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지만 굉장히 이제 불쾌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 증시도 굉장히 불쾌했던 그런 시장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증시는 낙폭 과대 이후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자, 어제자였습니다. 2, 3일 동안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올라왔던 증시가 단 하루 만에 개파락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가격적 부분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오히려 이제 상승세에 나오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외인들의 물량들이 이제 대거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하락세로 조금씩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계속해서 2차 관세가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시가 향방을 많이 잃어버린 건 맞습니다. 향방을 많이 잃어버린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료화면 보고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가져온 키워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보호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간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부분은 주의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하단에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전주에도 꾸준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했냐.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거기다 이제 커넥티드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충분히 이번 달 7월 달이죠. 7월 달 시장에는 이 업종 자체가 대세로 이렇게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후반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금리 부분들이 동결이 됐습니다. 제가 전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자본 이탈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수 타격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금리 동결.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호조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달보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호조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고 국제 오일 가격이 지금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이 산유국으로 1등을 이렇게 탈환을 했는데요. 거기 사우디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감산을 계속 감산 기조로 가고 있다가 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오일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으니까 재고량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사우디도 거의 이제 증산에 이렇게 돌입을 하면서 전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가져오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흐름으로 좀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해야만 전체도 이야기했지만 수입 물가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하기 때문에 증시에 좋은 호재 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팩트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거기다 대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로 갔습니까?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처음에 인도로 날아갔을 때 제가 이제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의 사회적 인프라, 교통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자,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근 30%에서 50% 이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 싱가포르 날아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전혀 언론에서도 언급이 안 나왔던 오히려 지금 남북 경협주들 일제히 많이 뛰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로 테마가 엮인 게 아니라 오히려 베트남 쪽으로 테마가 엮여가지고 많이들 상승을 했거든요. 자, 베트남 쪽에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섬유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요. 뭐 좋은 사람들, 뭐 신원, 대원 이런 식으로 기타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도 이제 저렴을 하고 자, 베트남 국가 자체 내에서 외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친화적으로 정책들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전기 사용량을 어느 정도 반값에 해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친화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트남과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2차 관세로 인해서 중간재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선점을 해서 굉장히 크게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사막 콘덴서가 약 6개월 동안 거의 3,500% 3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종목 하나 이렇게 야무지게 잡아놓으면 정말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저희 투자부와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 이런 종목 계속해서 잡아가실 수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 왜 상승을 했는지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생산량 80%를 잡고 있는데요. 히토리 부분을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를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중간적으로 시너지로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 대고 중간 검사 장비라든지 기상등 정말 업종 그룹핑 돼가지고 많이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세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도 남북 경협주 거기다 대고 지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수산이라든지 또는 이상가족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계좌에 포트를 많이 담아두는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크게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서 전부 다 정리하면 굉장히 손실 부분이 크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대세 업종을 이렇게 타고 있는 이런 업종을 공략하셔야만 충분히 손실 부분 계좌도 빠르게 케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보감 계속해서 끝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추후에 어떤 종목 관심주라든지 시장에 굉장히 강한 종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시청해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 전문가님의 오늘장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145님의 문자입니다. 프로스테믹스 8,880원 30%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프로스테믹스 지금 고점 대비 절반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로스테믹스 이렇게 상담을 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이제 매수세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뭐 특허까지 이제 뭐 나온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뭐 악재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시스 사태가 터져서 내일 장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는 굉장히 조금 어두운 장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프로스테믹스 한번 차트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800원, 8,800원 부근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셨었는데 지금 단기적인 낙폭 과대 이후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거리 없이 가격만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차 사이클 업종 자체가 사이클을 타게 되면 가볍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앞전에 과연 매도 물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오히려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습니까? 최소한 100% 이상 굉장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10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바닥에서 계속해서 저가 부분들을 이제 높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는 만큼 8,800원 매수가이긴 하지만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7.3 지금 오늘 종가가 7,370원이잖아요. 8,800원. 내일 만약에 7,000원 밑으로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오히려 반등을 준다면은요. 반등을 준다면 비중을 조금 약간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주 특성이 있습니다. 개파락했거나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보통 가격이 회복하기까지는 굉장히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시초가에 팔지 마시고요.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목표가는 9,500원 이렇게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프로스테믹스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는 9,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예, 데코애니라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090원. 네. 그다음 비중 20%요. 네, 1,090원에 20%면 지금 손실권에 있는데 최근에 네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예, 그때 다른 엔터 사업자들 이렇게 네. 인수하고 그랬을 때 지난주에 네네. 매수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 그 소속사 인수에 대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하셨군요. 네네. 네, 그 후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종목이 지금.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300원 정도였습니다. 1,300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가능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데코엔이 1,090원에 20%, 이 종목 1,300원대까지 가능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데코엔이 일단 이제 내용을 알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혹시 뭐 지인이 추천해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네. 예. 데코엔이 요즘 경영주에 가지고 섬유주에 해서 굉장히 조금 시너지를 받아가지고 업종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충분히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요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종속회사의 맞습니다. 유상증자가 한 70억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 이제 종속회사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다라는 것은 데코인 이제 모회사 자체에 그 유증을 한 게 아니라 자회사 유증을 한 것만큼 이 부분은 좀 약간 뭐랄까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자회사 이제 그 운영 자금이 없다 보니까 자회사에 데코엔에서 자회사 이제 그 유상증 할 거니까 참여를 해라. 데코엔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볼 시선은 아니거든요. 네네. 예, 일단은 오늘자에도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차트상 보면 뭐 매매를 뭐 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직전 고점을 그 갱신을 했다가 그냥 힘없이 많이 이렇게 그 맥없이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맥없이 빠져버렸는데 앞전에 지금 물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올리면서 가격적 부분들은 팔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수 있겠는데 예. 지금 내일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저도 크게 갈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가를 치면서 신고가 단기 신고가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예. 때문에 목표가를 뭐 1,300원 정도 이렇게 보셨다고 하는데 자, 내일장은 이게 목표가보다 손절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손절은 최저 이제 1,000원 가격대에 설정을 해두고요. 이렇게 네. 지금 현재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 터치되긴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방망이 잡고 1,000원 가격대 손절 잡고요. 자, 목표가는 저도 이제 시청자님하고 바라본 것대로 그 정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되돌림 파동, 제 2차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1,3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점 갱신할 때 물량이 계속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일단 1,25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20-3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1,5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대에서요. 예, 1,250원 정도. 예. 1,250원 정도에서 조금 정리하고 예. 하고 나머지 들고 가라. 예. 왜냐면 예. 지금 시청자님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절반 이상은 데코인이 아마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급등할 때 데코인이 편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네,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올리고 싶어도 개인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많이 못 올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데코인이 도와드렸습니다. 손절가는 1,000원 잡아주셨고요. 1,200원 부근에 1,250원 부근에서 물량은 한 20-30% 정도 정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1,500원까지 들고 가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20님의 문자입니다. 영진약품 매수가 10,000원, 비중 25%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역시나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안녕하세요. 문자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영진약품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10,000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지금 현재 7,280원에 오늘자 종가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영진약품 이거 뭐 신약 개발도 있긴 있는데 신약 개발보다는 오히려 비하인드 스토리로 좀 들어가신 거 아닌가라는 좀 약간 생각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결국에는 영진약품도 신약 개발을 하고 인상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거둔다 하면 충분히 상한가 이상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하루 만에 크게 그 한두 달 분을 갭을 메꿀 만한 그런 파워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자세한 것은 기술적 분석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이제 대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대응이 안 됐다라는 말은 자, 어느 정도 가격적 부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상승을 했었는데 더 갈 줄 알고 이렇게 더 갈 줄 알고 홀딩하고 있다가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그 대응을 하셨어야 됐는데 대응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약간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지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살아나려고 지금 뭐 용트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악재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일장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가 이렇게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아까도 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뭐예요? 반드시 시초가에 하락을 해서 저가를 갱신하면 반등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 건 맞아요. 물량을 줄이셔가지고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현재 대세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강한 종목을 차라리 잡으셔야 오히려 이렇게 손절했던 부분들 빠르게 이렇게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도 공략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영직약품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나중에 제약바이오 그 전체적인 장세가 많이 살아났을 때 급등 줄 때 그때 안전하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준다 하면은 8,000원 부분까지 제가 가격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8,000원 정도 오면은 진짜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거의 전부 다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손절은 사실상 좀 약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약간 줄이시는 쪽으로 좀 이렇게 선회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 준비 많이 돼 있으니까 그 투자 부분 끝나고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받아가셔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계좌 개혁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영진약품은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8,000원대에서 정리를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동양철관을요, 네. 5월 달에 4,2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5월에 4,250원이요. 네네. 네, 한창 좀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네. 네, 지금 손실폭이 커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세요? 비중이 처음에 50% 갖고 있다가 30% 더 넣어가지고 네. 80% 갖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좀 많습니다. 네, 80%면 정말 손실이 클 텐데 좀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시청자님.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너무 지금 손실폭도 크고 비중도 많아서 또 쉽게도 정리가 안 되시죠? 네네네. 네, 어디까지 좀 더 올라올 수 있을지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 동양철관 4,250원에 80%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이 종목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그 동양철관 그 4,200원대면 6월달에 거의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낙하산 이거 별로 안 좋은데요, 사실 아버님. 네. 예, 이거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그 아버님 보면 매매 경험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주식 초보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업종 분위기 자체가 거의 뭐 상한가 이상급 계속해서 뭐 크게 갈 것 같은 이제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 비중이 그러면 지금 현장 한 50% 정도 되나요? 처음에 50% 했다가 남북 경합 쪽 가스관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30% 더 넣어가지고 80% 넣었는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버님 뭐 밤새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일단 뭐 차트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예, 왜 제가 밤을 새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동양철 네.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가스관 관련주인데 지금 현재 북한하고 북한이 이제 그 뭐예요 싱가포르 회담 끝난 이후에 아무런 행보가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다 대고 네. 지금 뭐 미국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하고 이제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가스관주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어떠한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미국 주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다 왔는데 지금 별 소도 없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판문점에서 유해 관련해 가지고 판문점에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북참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자, 그럼 북한하고 지금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관계가 지금 현재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가스관 관련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스관도 있을 거고 거기다 대고 지금 뭐예요? 철도 관련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산재가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하거나 뭐 미국하고 다시 한번 우호적인 입장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다시 한번 경협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뭐 동양철강 보면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뒤로 가격전 분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 사실상 올리면서 물량들을 많이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큰 손들이 가격전 부분도 올리면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지금 최근에 남북 경협주가 어느 정도 많이 반등 준 건 맞아요. 반등 준 건 맞는데 지금 경협주 테마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테마, 증권가의 일종의 이제 찌라시죠. 찌라시가 돌아서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는 이제 못 해드리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충분히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시기가 지금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적절하게 빠르게 손실을 보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건 정리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2,6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요. 2,500원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고 만약에 1,900원이죠. 자, 1,9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아쉽겠지만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편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건져셔가지고 뭐예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차라리 이런 손실 부분을 메꾸시란 말이거든요. 네네. 예. 이거 계속 화면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 강한 종목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좀 이따 뵐게요. 끝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송? 예, 이따 우리 앵커님이 좀 친절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동양철관 도와드렸습니다.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6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2,500원대부터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라. 그리고 1,900원 이탈하면 또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히나 손실폭이 큰 시청자분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방송에서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투자 보관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거 보니까 제약주, 경협주 이렇게 악재 부분들이 많이 산재 있는 종목들이 이제 대다수인데 자,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자, 전기차 쪽으로 계속해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밀묻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전주에도 이렇게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관심주로 많이 이렇게 보셔라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그 다음날 바로바로 급등세 보여주면서 충분히 시장에서 다음날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공개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자, 2차 강한 종목도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중에서도 장비 납품업체, 자, 이 장비 납품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광구 계약을 해가지고 원자재 다시 이렇게 해서 국산화 시킨다고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2차 그 업체들한테 이제 장비를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 쪽에 테슬라 지금 50만 대 규모 공장 개설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현대차와 바이두와 다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그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또 뭐 있습니까? 자, BMW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중국하고 업체하고 엄청나게 큰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큰 테마, 사막 콘덴서, 사마전기 이런 거 잡으셔야 나중에 크게 안전방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방송에서 전기차 관련주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1000프로 천용화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96님의 문자입니다. 인스코비 매수가 12,000원, 비중 90%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비중 90% 정말 많이 실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인스코비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인스코비 12,000원에 비중이 거의 90% 이렇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매매를 이렇게 조금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이라서 제가 이렇게 유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못 하시는 겁니다. 비중 90%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진짜 잘못된 매매고 꼭 고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빠르게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자,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전에 크게 1차 파동들이 굉장히 1차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파동 나왔습니다. 2차 파동 나온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급감을 한 다음에 가격전 부분들 조정이 나왔었죠. 조정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3차 파동인 줄 알았더니 거래량 나오면서 신고가 한번 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물량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많이 급증을 하면서 가격전 부분들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단기적인 저점 부분에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단기적인 저점을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점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2차 마지막 자리입니다. 7,500원 부분이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처음에 1차 급등했던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거기 가격대가 어디냐? 5,000원 가격대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충분히 12,000원 매수가긴 하지만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비중을 항상 줄이셔야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다 정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제약 바이오 자체가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빠지진 않습니다. 개별주 위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이제 의외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부근, 자, 10,000원 부근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시고 손절은 7,800원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대응책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게요. 네, 인스코비 단기적으로 10,000원 부근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구간대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라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7,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우리 기술 투자고요. 네, 매수가는 네. 3,175원,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3,175원의 비중은 3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바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셨어요. 어떤 네,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 종목 들어가셨을까요? 자리가 네. 5일선하고 21선이 이렇게 네. 맞닿는 골든크로스 지점이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저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네, 가능할지 바로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죠. 네. 네, 시청자님, 우리 기술 투자 3,175원에 30%, 이 종목 10%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 투자 이거 혹시 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잠깐 5일선하고 예. 21선 이렇게 좀 맞닿는 지점에서 살짝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등락폭이 적어지면서 저점 네. 찍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니까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 창투사잖아요. 그렇죠? 네. 창투사였는데 최근에 1월 달에 엄청나게 상한가를 빵빵 터뜨리면서 크게 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네. 어떤 테마로 가신지 아세요? 비트코인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가상화폐로 갔던 거 맞아요. 어제도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왜 급등이 나왔냐면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 규제안이 1차로 심사가 됐다라는 소식에 10% 이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자율 규제안이다 보니까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안 나오고 결국에는 뭐 자기들끼리 뭐 규제안 만들어 가지고 기준 잡아 가지고 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적 네. 구속력은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네. 관련주가 지금 약세를 이제 면치 못하는 건 맞아요. 네. 네, 제가 또 이제 그 가상화폐 저도 매매해봐가지고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1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1월 달에 이제 뭐 상한가 뭐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정부 맞습니다. 규제안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번 달에 뭐 있는지 아세요? 이번 달 20일 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달 20일 날 GC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의제를 채택해 가지고 가상화폐 규제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손절은 뭐 짧게 이렇게 보조적으로 잡고 지금 저점 부분이죠. 2,735원이 저점인데 자, 여기 네. 2,800원 손절을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뭐 많이 안 빠지고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10% 정도 뭐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 이제 4,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말은 왜 알겠습니다. 그러냐면 정말 네. 호재성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업종 자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7월 말에 업종 사이클이 순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게 갈 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까요, 여기에서? 근데 네. 지금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뭐 악재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악재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 기술사도 그거 영향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가격적 부분들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단 시장에 강한 종목들 매매를 하셔가지고 네. 이거 급등할 때 또 이제 차익 실현 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리 기술 투자 도와드렸습니다. 2,800원 손절가 대응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4,000원 잡으시면서 시간을 좀 두고 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5785님의 문자입니다. 김난 아나운서님 너무 이쁘세요. 티웨이 홀딩스 매수가 6,000원, 비중 20%입니다. 손실이 큰데 앞으로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칭찬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티웨이 홀딩스 한 4,000원대에서 저점을 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안녕하세요. TA 홀딩스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TA 홀딩스, 뭐 최근에 그 유중 이후로 가격적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가장 중요하게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항공업계가 굉장히 조금 잡음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잡음이 많이 있냐면, 뭐 땅콩 해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기내식 대란 해가지고 업종 자체가 지금 악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TA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TA 항공이 IPO를 신청을 했죠. 하반기에 이제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TA 홀딩스가 뭐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많이 나온 이후에 이 부분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 급등했을 때요. 자, 급등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저점을 지지를 받았던 가격까지 지금 저가를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이렇게 찍어놨었는데 자 내일 과연 올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국제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가격적 부분들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TA항공 어떻게 하든지 IPO 투자 금액이 얼마 공모가 얼마에 이렇게 투자금이 완판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 매수가 이제 6,000원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700원. 자, 단기적으로 5,7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조금,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6,000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자, 4,400원 가격대 손절 대응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홀딩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TV홀딩스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말씀하셨습니다. 5,700원대까지 보시라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4,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조화제약이요. 네, 조화제약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6,240원. 네. 비중 30%. 네, 6,240원에 30% 지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손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번 달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신 걸까요? 4월 달에. 4월이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7,000원대까지는 갔었네요, 이 종목이. 네, 근데 그걸 찬스를 놓쳐가지고. 네, 타이밍을 네, 좀 놓치셔서. 못했어요. 예. 네, 좀 아까울 것 같은데 또 그 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또 소가리도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예, 네. 손절가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정관님. 조화제약 6,240원에 30%. 오늘 좀 제약주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수익권 나왔었는데 바쁘셔가지고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찬스를 놓쳤어요. 네. 그 혹시 이 부분은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종 이제 뭐 코스닥 특히나 이제 뭐 소형이라든지 중소형주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크게 가는 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조화제약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혹시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잘 좀 하시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에서 잘 잡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예, 자, 일단 뭐 차트 한번 보고 제가 잠깐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슈라든지 또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임상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면 얘가 크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왜냐하면 앞전에 우리가 반등을 해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윗꼬리가 많이 달렸거든요. 예. 예, 무슨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타를 치는 뭐 이제 단타 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우리 그 아버님 같이 꼭 이렇게 급등할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할 때 상한가 가겠지, 크게 가겠지 하고 따라붙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피리치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뭐예요? 휩쓸고 만들면서 물량을 가져가고 뺐고 자, 이렇게 자전거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 부분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근데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자, 6,200원대면은 거의 내일 당장 상한가 올라가야 비로소 본전 부근 오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 아버님만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 기타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가격들이 있어요. 바라봐야 될 가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분히 매물대가 굉장히 심해서 이 부분 굉장히 돌파하기 어렵다. 일명 저항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단기적으로 5,500원이죠. 자, 5,500원 부분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한때 뭐 쉬어야겠죠. 어떻게 쉬어요? 비중을 약간 줄이셔가지고 부담을 좀 덜어내자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부담을 덜어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됩니까? 악재 나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상승하기까지는 일주일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대세 업종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들, 다른 강한 종목 공략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화 제약을 추가 매수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면 손절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 4,750원 저가 이탈하기 전에 4,750원 손절 부분 정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이탈하게 되면 차라리 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뭐예요? 2차 전지 지금 대세 상승, 대세 업종 올라가고 있는 뭐예요? 지금 소형 시장에서 중형 시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오류가 안 나와야 되고 불량품이 없어야 완제품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준비를 해놨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목표가를 그러면 5,500원이면 다 정리를 해요? 5,500원에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 비중을. 네, 전부 다 줄이라고요? 팔면은 좋겠지만 아무리 또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5,500원까지 가겠는데 매수가까지 오겠지 하고 또 이제 또 희망 돌리실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럴 바야 알겠습니다.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화제약 5,5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 비중 조금씩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4,75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관심주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 제가 방송 초미에도 이야기했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2차 관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자, 중간재 청신호가 켜진 업종이 있습니다. 자,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검사 장비 중에 업체입니다. 자, 오늘 뭐 CIS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잠깐 한번 화면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뭐 CIS 2차 전지 수혜해가지고 지금 국산화하는데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자, 유일무이 국내 특허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하고 중국 가장 히토류 관세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히토류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렇게 1차 업체에서 국산화 장비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 가격은 충분히 시가 이하. 자, 내일장 약간 하락을 하면 시가 이하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드리고요. 자, 손절은 빠르게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2,900원. 자, 2,900원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목표가가 중요합니다. 목표가는 3,600원. 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크게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투자 보관 끝나고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내일도 뭐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보호무역 관세 전장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날아갔지만 오히려 지금 다른 업종 베트남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급등세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 대고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2차 전지 업종만 관련해도 최소 40~50%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다음 사마콘대도 사마전기.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공략을 하면 단기적으로 3,500% 또 2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료 방송 준비한 것은 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강하게 갈 만한 종목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들어오셔서 자, 이런 부분들 잡아 가셔가지고 내일자 어떻게 돼요? 다른 종목들 다 빠지고 있을 때 이런 종목 잡아가지고 크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 잡으셔가지고 크게 수익 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CIS 소개하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3,6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원 잡아주셨고요. 역시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는 게 추세인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가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1000% 천용화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 보감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 보감과 또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